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파워퓨즈 종류별 특징 비교입니다. 이 문제는 뭐 25점짜리로도 출제되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면접에 출제됩니다.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150문제 이상 정리되시고 200문제 미만 150문제 이상 200문제 정리되시고 계산 문제 한 30문제 정리하시고 암기되시고 계산 문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칙 연산에 의해서 그냥 쉽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25분 안에 막 생각해서 계산 문제를 생각해서 풀겠다. 그 시험 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산 문제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기본 문제를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적인 문제나 이슈 사항들을 정리하시면 반드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그렇게 크게 멀리 있고 높게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는데요. 항상 25점짜리는 개요가 설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요를 막 주저리 뭐 수변전 설비에 어쩌고 저쩌고 뭐 단락을 보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를 했는데 뭐 전력 부주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4줄, 5줄, 6줄, 7줄, 8줄 가면 그 답안지 굉장히 점수 마이너스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3줄 안 넘어가게, 그리고 개요를 적어주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력 부주의 정의, 전력 부주의 목적이라든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이게 전력 부주가 뭔지 알고 있다. 그거를 3줄 정도 설명하고 요 뒷부분에 파워퓨즈 종류별 특징을 비교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개요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부 초창기 때 뭐 개요를 잘 써야 뭐 채점관들이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워퓨즈 종류별 특징은 알지도 못한 채 이 개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했던 정말 바보 같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부 3년차 되고 넘어갈 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터디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개요 3줄, 결론도 딱 3줄로 끝내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는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명확하게 내리실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요를 써야 된다, 뭐 논술형 답안지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파워퓨즈의 뭐 정의, 뭐 파워퓨즈는 뭐다 이렇게 해서 쓰시든지 이렇게 개요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답안지 굉장히 고득점 계속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3줄을 안 넘어가셨으면 3줄 하나, 둘, 3줄 이거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3줄 안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표준은 고압, 특고압 기기의 단락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며 소호 방식에 따라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구분되고 퓨즈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개요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퓨즈의 기능은 퓨즈의 기능이라고 또 10점짜리로도 물어보고 또 여기 밑에 보시지만 전력 퓨즈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또 10점짜리로 물어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즈의 기능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 전류를 당연히 안전하게 통전해야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퓨즈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고 또 두 번째는 일정 값 이상의 과도 전류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고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 일정 값 이상의 과도 전류는 차단하여 전류를 보호한다. 타보 기기를 협조한다. 이렇게 읽든지 그냥 키워드 정도만 간단하게 쓰고 서브노트를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합격수기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체화된다. 내가 자꾸 보게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정리하면 이렇게 꾸준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보호 기기와 협조한다. 이제 캐스케이드 차단 뭐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퓨즈 세 번째 동작 특성인데요. 이거는 퓨즈 나오면 반드시 이 그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한당 최영구 교수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퓨즈 부분을 항상 발췌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즈의 동작 특성은요, 전류 시간 특성 곡선입니다. 이게 퓨즈의 동작 특성인데요. 당연히 전류가 커질수록 단락 전류나 사고 전류가 클수록 빨리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동작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이제 제 언어로 키워드로 적어 놨는데요. 이제 사고 전류, 고장 전류가 커질수록 파워 퓨즈의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이다. 이렇게 길게 써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짧게 썼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했는데 저는 암기할 때 어떻게 해왔냐면 단체, 평체, 전 그렇게 두음 문자로 단시간 허용 특성, 그리고 최소 용단 특성, 평균 용단 특성, 최대 용단 특성, 전차단 특성에서 요거를 외웠고요. 요 부분은 이렇게 말이 많지만 그냥 안전 통정 영역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는 퓨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위에 보시면 다시 내리겠습니다.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일정 값 이상의 과도 전류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이 내용이 이제 과전류가 흐를 때, 사고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차단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차단해서 보호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타 보호 기기와 협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퓨즈의 단점이 이 비보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비보호 영역에서는 조그마한 사고 전류 갖고 파워 퓨즈가 용단이 되면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이나 어떤 공장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공장에서 조그만 모터가 단락되거나 지락돼서 사고 전류가 조금 흐르는데 차단기가 꺼지지 않고 이 파워 퓨즈, 수변전에 있는 파워 퓨즈가 용단되면 전체 정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값 이상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차단 못해요. 퓨즈가.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타 보호 기기와 협조를 한다. 캐스케이드 차단, 캐스케이드 차단이 아니라 보호 협조를 한다. 그 하위단 차단기가 먼저 차단해서 요것들을 그 사고 파급 범위를 최소화하겠다. 그 내용을 요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하고 일정 값 이상의 과도 전류는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는데, 미세한 사고 전류, 그냥 모터 쇼트 났다든가 여러분 전등이나 콘센트에서 약간의 단락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공장이나 사무실 빌딩의 수변전 설비가 차단되면 전체 정전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작은 전류는 이게 차단을 못하는 이 비보호 영역이 있다는 그 내용의 그림도입니다. 이거 최영구 교수님 책에 그림도 잘 나와 있고 내용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반드시 퓨즈 나오면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시간 0.01초 특성, 이거는 한류작용이 없는 건데요. 이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통정 영역, 안전통정 영역은 안전부하 영역과 안전과부하 영역으로 나눠지는 영역을 안전통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통전하는 영역, 보호 영역, 어떤 경우에도 퓨즈가 차단돼서 보호되는 영역이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퓨즈 용단으로 차단돼서 높은 사고 전류는 차단돼서 사고 파급 효과를 막겠다는 영역입니다. 비보호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보호 영역이거든요. 이 안에는 비보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내에 사고 전류는
퓨즈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갖는 게 퓨즈의 단점이고 이 영역에서는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이 영역 비보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위단 차단기들을 그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위단 사고 시에는 하위단 차단기를 차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0.01초 이하 한류 특성입니다. 0.01초 이하 한류 특성인데요. 이걸 50Hz를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적은 건데 50Hz를 2분의 1로 나누면 0.01초이고요. 60Hz를 2분의 1로 나누면 0.08초입니다. 그래서 0.01초는 예전에 그 일본 그 기술계산 핸드북 의제 정용규 원장님이 쓰신 그 의제 출판 그 핸드북, 저희는 빨간 책 핸드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기준으로 공학 서적들이 계속 해석되고 출판됐기 때문에 그 0.01초 특성이 그 50Hz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0.01초인데 대한민국 60Hz 2분의 1로 하면 0.08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단되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0.01초 이하 한류 특성에는 단시간 허용 I제곱 T, 차단 I제곱 T, 통과 전류 파고캅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단시간 허용 I제곱 T는 과도 전류, 사고 전류가 커서 I제곱 T, 줄열이 I제곱 T거든요. 그래서 Q는 I제곱 T입니다. 줄열 0.24 곱하기 I제곱 T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이게 줄열입니다. 그래서 과도 전류가 커져서 사고 전류가 커져서 이런 I제곱 T 특성이 증대되면 단시간 허용 I제곱 T가 커지면 단시간 소멸하는 영역에서도 퓨즈는 용단 열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거기서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시간 허용 I제곱 T를 고려해서 퓨즈를 설정하고 또 후비 보호도 설계 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차단 I제곱 T, 이거는 퓨즈가 차단 완료할 때까지 유입하는 열 에너지로 이 값이 피보호기 내량 I제곱보다 작은 퓨즈로 사용하면 완전히 보호된다. 퓨즈가 사고 전류가 나서 차단 완료될 때까지 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단락 전류를 계산해서 단락 전류를 정확히 우리가 계산값을 알고 있다면 그 보호기, 단락 전류보다 보호기 내량보다 작은 퓨즈, 그 단락 전류 용량보다 작은 전류를 사용하면 완전히 보호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류값을 계산하고 퓨즈의 여유를 적용해서 계산할 때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퓨즈를 사용하면 완전 보호된다. 그래도 전격 전류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퓨즈나 COS를 설정할 때는 계산값의 직상값을 설정해서 정상 전류는 통과하되 조금이라도 이상 이제 과부하 전류, 사고 전류가 흐르면 바로 차단되게끔 해서 변압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 설명한 겁니다. 통과 전류값, 파고값, 사고 전류를 크게 하는 한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 전류에 따른 사고 전류를 크게 한류하는, 사고 전류를 제한하는, 이제 통과 전류가 큰데요. 밑에 그래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설명드립니다. 이게 여기 잠깐 보시면 추정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큰데 그 한류형 파워푸즈를 여기서 끊어서 원래는 이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서 그걸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통과 전류 파고값, 사고 전류가 크게 되는 경우 한류하는 특성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로 간단히 적어줬지만 이제 사고 전류가 크게 되는 경우 한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말씀드린 동작 시간 0.01초 이하 한류 특성에 대해서 설명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인데요. 이거 퓨즈에 비교하면서 이제 답안지를 끝내는데요. 또 여기 면접이라고 적어놨네요. 면접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면접에서도 이 질문됐던 문제거든요.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면접에서 질문됐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면접에 나왔던 거를 이제 서브노트를 넘기면서 이렇게 체크해놨던 내용입니다.
종류별 특징 비교에는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습니다. 한류형은 소호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한류형은 높은 아크 저항에 의한 강제 소호하는 경우가 한류형 퓨즈입니다. 그리고 비한류형 퓨즈는 소호가스를 극간 저력을 높여 차단하는 특성을 비한류형 퓨즈입니다. 그리고 차단 시간은 소호 방식은 전압 0점에서 완전 차단하고 비한류형은 전류 0점에서 차단이 완료된다. 그 내용입니다. 소호 방식. 그리고 전차단 특성은 0.5 사이클에서 차단되는데요. 용단이 될 때, 그리고 아크가 될 때 0.03초에서 차단하는 그 차단 시간이 0.5 사이클로 그 범위 내에서 빠르게 차단되는 특성을 전차단 특성이라고 하고요. 비한류형은 용단 특성, 그리고 아크가 0.05에서 0.065 사이클 내에서 차단하는 게 이제 비한류형 차단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류파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서 단락 전류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류,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계산값에 의해서 차단기를, 그 한류 퓨즈 용량을 설정하면 그 높은 전류가 올라가서 그것이 감지되면 높은 저항에 의한 강제 소호, 이런 원리로 여기서 차단돼서 사고 파급 효과를 방지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비한류형은 이 피크값, 전류 피크값이 높죠. 그 한류형보다 높다는 걸 표현한 거고, 통과 전류가 그만큼 높습니다. 통과 전류가 높다는 걸 표현한 거고, 이제 한류형보다 비한류형은 어떤 이 높은 만큼의 사고 전류가 흐른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통과 전류는 단락 전류 파고치의 10%, 그러니까 단락 전류 파고치의 10%가 넘어가는 순간 차단되는 거고요. 단락 전류 파고치의 이제 80%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차단하는 게 비한류형 퓨즈의 특성입니다. 차단 I 제곱 T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차단되기 때문에 단락 전류 I 제곱 T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고, 차단 I 제곱 T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단락 전류와 함께 일정 부분 증가하기 때문에 단락 전류와 함께 일정 부분 증가한다는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워 놓으시면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보시다가 이 그림을 생각하셔서 또 풀어 설명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암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이거든요. 구분 장점 단점. 한류형 비한류형. 장점, 소형 경량, 큰 차단 용량, 한류 효과가 크다는 거. 이 그림에서 한류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비한류형은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음, 이제 녹으면 차단, 전류 0점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류형은 한류 특성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과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류 퓨즈 특성 그 그림을 보셨듯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비보호 영역이 존재하고요. 최소 차단 전류 그 부분도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입니다. 단점. 과전압이 발생하고 비보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보호 영역에선 전류를 흘리지 않아야 되고 최소 차단 전류의 구간이 있다는 게 단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한류형은 소음이나 아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한류형 COS 터지는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이렇게 뭐 폭탄 맞은 소리까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COS가 용단되면 이제 옆에서 공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볼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기면 기능 비교인데요. 기능 비교. 그래서 기능을 비교하면 무부하, 부하, 과부하, 단락입니다. 그래서 퓨즈는 뮤부하, 근데 부하, 과부하는 차단 못하고 단락은 차단하고, 차단기는 무부하,
무부하. 내가 무부하일 때도 차단할 수 있고 부하일 때도 차단할 수 있고 과부하일 때도 차단할 수 있고 단락일 때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단록기는 여러분들이 DS 단록기는 알다시피 무부하는 차단하지만 이제 부하, 과부하, 단락은 차단할 수 없다. 이런 기능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 서브노트에 표현했지만 이거를 글로 풀어 써야 되는 상황에 오면 글로 풀어 쓰고 앞에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많고 요거는 그냥 답안지에 보여주기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간단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점짜리에 묻는 문제를 완성하고 이제 결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서브노트인데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면접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면접을 제가 한번 떨어지고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요 앞에 있는 내용의 주저리 이런 것들을 바로 설명할 수 없으니 그거를 말로 써놓은 겁니다. 제 서브노트 빈칸에 이렇게 말로 써놔서 면접관이 다시 물어보면 퓨즈는 뭐다. 그리고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나눠져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겠다. 구조상 차이는 한류형과 비한류형. 그래서 앞에 내용만 키워드로 도출해갖고 그냥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을 함축한 거죠. 이제 면접 때 이건 말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앞에 내용만 발췌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류형, 뭐 소형 큰 차단한다. 비한류형은 과전압의 발생, 녹으면 바로 차단한다. 뭐 소음 아크 발생. 이 내용은 그냥 면접 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퓨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면 이게 또 10점짜리로 나온 거거든요. 10점짜리의 퓨즈, 전력 퓨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퓨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전력 퓨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1개호 해서 앞부분에 있는 그 개호를 갖다 3칸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퓨즈의 기능 적고 세 번째 전력 퓨즈 구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브노트는 제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블록형으로 문제에 맞게끔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개호 쓰시고 개호 앞에서 암기됐던 거 붙여 넣으시고 두 번째 퓨즈의 기능 붙여 넣으시고 세 번째 전력 퓨즈의 구조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적으려면 이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넣은 거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표식이 소호제, 어떤 소호제가 있고 고저항선, 이게 끊어지는 거죠. 퓨즈 엘리멘트,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단락이 되면 끊어지고 퓨즈통, 퓨즈캡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구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저 그림 넣고 요것도 제가 이렇게 풀었었지만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이렇게 표로 해갖고 표로 딱 나눠서 퓨즈 엘리미터, 퓨즈통, 소호제, 퓨즈캡 해서 옆에 표로 해서 옆으로 내용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보고서 쓰듯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이렇게 표로 나눠갖고 이렇게 답안지에 좀 이쁘게 좀 채점관 눈에 잘 들어오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썼지만 시험장에서는 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나 표로 안 냈어. 이런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그 시험장에서만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퓨즈 엘리먼트 수은 재료를 사용하고요. 수은 재료는 도전율이 우수하고 용단 차단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퓨즈통 자기재 또는 유리 강화 섬유 유리로 합성 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업무차 갔던 데가 이렇게 퓨즈통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비닐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갖고 이렇게 실처럼 얇게 해갖고 그 퓨즈통을 만들어서 그 간격대로 절단해서 퓨즈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봤고 제가 다음에 그 회사 갈 일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그리고 소호제는 규소를 사용하고 왜 사용하면 열 전도율 융점이 높다. 그리고 퓨즈캡은 동 또는 동합금, 이 이유는 도전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파워퓨즈까지 설명을
퓨즈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퓨즈 종류별 특징 비교는 25점짜리, 그리고 10점짜리 면접에서도 10점짜리도 출제되고 25점도 출제되고 면접에서도 출제되고 아주 다양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수변전 설비 설계 시 당연히 계산돼야 되는 문제이고 정확히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25점, 10점 이런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제가 됐던 안 됐던, 뭐 요번에 출제됐으니까 다음에는 출제 안 될 거니까 정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뭐 59점짜리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이건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전기 업계에 계시는 동안, 활동하시는 동안 항상 퓨즈 계산 어떻게 하냐, 뭐냐, 괜찮냐, 이거는 뭐 끊임없이 질문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출제 여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